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아상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그 반야경 중에 이제 건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건강경에 이제 경강경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건강경 내용에서 주된 것이 이제 아상을 버려라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상이란 말이 이제 되게 많이 알려진 말이고 또 그리고 이건 이제 불교의 그 초기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지 아상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되는 뭐랄까 메커니즘이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을 때 아상이 강하면은 이 아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이제 자만이라든가 이런 번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상이 그냥 단순히 이 아상이라는 것이 이제 왜 버려야 되느냐 하면 이 아상이 강할수록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이 커지고 그 괴로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상의 실체, 아상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파악해서 또는 이제 꿰뚫어 알아서 그 아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괴로움을 버리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상이란 말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불교의 이제 용어 중에서 그 산야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인식이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에서는 이제 서로상자 또는 생각상자를 써서 이제 상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걸 perception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단어가 주는 의미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상이라고 할 때 그 아상을 빨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따 산야거든요. 아따라는 건 자. 그러니까 자나 이제 아트만의 빨리어죠. 아트만은 산스크리트어고. 그래서 아트만에 대한 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빨리어는 아따 산야인데 산스크리트어는 아트만 이제 제가 지금 산스크리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용어로 쓰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나라는 인식이란 뜻입니다. 인식. 그러니까 산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라는 인식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인식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산야의 번역인데 이 산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온에서 수상행식 할 때 그 상이 산야거든요. 그래서 이 산야는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산야라는 건 함께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파생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거는 함께 알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것의 공통점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이고 표상을 만들고 이런 작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야의 제일 중요한 작용은 어떤 이름을 붙이거나 개념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표상을 만드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이 이제 산야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세속에서도 인식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용어보다 조금 더 이제 불교적으로 쓸 때는 이 인식이란 용어가 그러니까 산야의 번역으로서 쓸 때 이 인식이란 용어는 대상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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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이란 용
표상을 만들거나 이름을 붙이거나 개념을 좀 라벨링을 하는 그런 용어로 쓰는 게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많은 이제 생명체가 있지만 그 중에 그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묶어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들을 다 묶어서 그냥 인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개념이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컵 모양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에서 공통적으로 그냥 물을 담는 역할을 하거나 뭐 어떤 액체를 물건을 담는 역할을 하는 거를 컵 또는 뭐 이제 이런 액체를 담는 건 특히나 컵이라고 이야기하죠. 컵이나 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 또는 산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이렇게 쓰는 언어라든가 개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언어가 만들어지는 그 정신작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산자. 그러니까 인식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식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냥 세속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상 저를 지칭할 땐 내가 뭘 한다,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나라는 이 존재를 그냥 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는 인식은 다른 말로 하면 뭐 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 또는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작용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 세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그게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 경전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마니까에 보면 꿀덩어리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이, 고정관념 또는 개념이 생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어떤 거에 이제 적당히 이건 뭐고 이름을 붙여야 우리가 다음에 인식할 때도 저건 뭐였지 이렇게 그 기억하기도 쉽고 또 그거를 이제 다시 인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래서 이 산자의 작용, 그러니까 이 인식의 작용은 고등동물일수록 되게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등동물은 이 인식작용이 되게 단편적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지만 인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고급 그런 개념들을 쓸 수가 있게 되죠. 언어를 써도. 그러니까 이 산자의 작용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근데 이 이제 인식을 통해서 생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용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 뭐 일묵,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없으면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상을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음에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 작용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학문을 할 때도 이 개념이 없으면 학문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일상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뭐 이건 컵이고 이건 라면이고 이건 뭐고 이거는 쌀이고 이거는 반찬이고 이름이 붙으니까 서로가 소통도 쉽고 아주 편하게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일단 개념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실체화되는 마치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거 편의상 붙인 이름인데 이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아상이라는 것도 이게 불교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나를 그냥 편의상 지칭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라고 하는 아상을 이렇게 딱 개념화 지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의 실상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개념이 생긴지 그 프로세서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의식이 작동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아니비설신이라는 이제 몸의 감각기능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별하는 작용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니비설신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색성, 향, 미, 촉의 법이라고 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어떤 법 이거를 접할 때 그때 이제 식이작용을 하고 그 식이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이 없으면 사실 세상도 없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작동 안 하면 세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작동할 때 또는 의식이 작동할 때 이 세상에 대한 분별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처, 그러니까 접촉이 있으면 세상이 있고 육처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 육처를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접촉이라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되고 접촉이 있으면 그 대상과 접촉할 때 식이 일어나잖아요. 의식이 일어나죠. 그 의식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보는 이제 이 형색과 눈이 부딪히면서 이걸 아는 마음이 눈의식이 일어나죠. 그죠?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거는 보기가 괜찮다. 마음에 든다. 또는 저거는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냥 뭐 그저 그렇다 이렇게 느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볼 때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표상을 취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표상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언어일 수도 있고 언어가 아니면 그냥 어떤 이미지로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인식이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면 표상이나 이름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막 벌어지는 거죠. 요거는 뭐 금박으로 입혀졌고 나무로 만들어졌고 모양 이건 종을 치는 거고 이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을 하죠. 이걸 우리가 빠빤짜라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분화되어 나가는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점점 이렇게 가지를 지나가면서 분화되어 가는 이걸 이제 빠빤짜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은 뭐다라는 이제 고정적인 개념이 생기고 적당한 개념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이 막대기를 이해할 때마다 이거는 종을 치는 뭐 막대기라는 쪽으로만 그 개념만 딱 붙여도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의 개념이 되죠. 이걸 마찬가지 우리 존재한테 적용을 해보면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어릴 때는 사실 나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거든요. 자아의식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거울도 쳐다보고 거울 보면서 이제 거울에서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이거는 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비치는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이루어지고 또 거기로부터 나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생각들에 대한 기억들도 자꾸 쌓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고 성격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나의 이 모습을 이것은 뭐 일묵이다 또는 누구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나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인식, 개념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게 나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요 얼굴 모습이나 기억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처음에는 아주 초보적인 인식이었는데 이것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고정적인, 소위 말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라는 인식 또는 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나라고 이름 지어진 그 개념이 확고해지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그 느낌과 함께 인식이 일어나고, 인식이 바탕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 그 분별망상, 그러니까 이걸 계속 생각을 분화시키다가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고정된 관념으로 정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되게 초보적으로 그냥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나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계속 10년, 21년, 2년, 3년, 1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나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형태로 이제 이제 정착이 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상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고 오랜 세월 이제 이것이 지속되면서 확정적으로 되면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상을 버려라 할 때는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게 달라붙은 집착, 아상 자체보다도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 하면은 인식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인식이 뒤바뀐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윗발라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인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게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돼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정착이 돼서 마치 이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서 작용을 하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또 죽어서 새롭게 또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고정적인 고정적인 모습은 없는 건데 이걸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이제 여기에 인식이 작용해서 나라고 하는 인식 또는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딱 형성이 되면 나라고 하는 뭐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는, 잘못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인식의 전도입니다. 이제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냥 편의상 썼던 건데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고 이것이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식의 인식의 전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하는 것인데 영원하다고 또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래서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인식하고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인식하고 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인식하는 이런 게 다 인식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인식의 전도를 깨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죠.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편의상 우리가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한 건데 마치 이걸 실체화해버리는 실제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 이런 어리석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파생된 그런 번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만도 일어나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갈망도 일어나고 또 이걸로 인해서 그런 자만을 바탕으로 또 온갖 사견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도를 벌이는 것이 이제 또 불교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인식의 전도는 그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봄으로써 그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인식의 전도가 된 거는 이런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 없으니까 여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조건 따라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이런 걸 이해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놓게 되고 그걸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고 하는 인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상, 그러니까 이게 나다, 이게 이 몸과 마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또는 이 몸과 마음 뒤에 뭔가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게 되는 이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건강계에서 이 아상을 4가지 형태로 좀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잘못 한자로만 이해를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4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걸 한자로만 이제 너무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서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뭐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살고자 하는 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원래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상은 불교 역사상 또는 이제 외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뭔가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인식, 전도된 인식의 대표적인 것을 끄집어내 놓은 겁니다. 아상은 이제 힌두교에서 원래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접촉에 의한 인식들에 의해서 그 생각들이 진행되면서 그냥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나라는 인식일 뿐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파 불교 시대에 이제 나중에 가면서 어떤 부파가 등장하냐면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등장하는데, 이 독자부에서는 부처님께서 오온무아라고 했기 때문에 오온이 아닌 것은 무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무아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뿌드갈라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경전에서 설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온은 무아지만 이 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뿌갈라라고 하는 이 계아라고 하죠. 개체적인 자아. 이 계아는 영원하다, 계아는 실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 내 힌두교 같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주변 다른 부파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설일체 유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이런 가장 많이 받은 부파죠.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유아론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때 독자부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개체적인 자아, 계아가 있다. 그러니까 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냥 인이 있다.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인. 이게 단순히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개체적인 자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마라즈비 번역한 건데, 현장 스님은 이걸 이제 보트가라, 그러니까 뿌드갈라, 그거를 그냥 음력해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계아를 뜻하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삿다, 빨리는 삿다인데, 이거는 그냥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그냥 의미하는 게 삿다인데, 이걸 이제 중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 내에도 뭔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런데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그런 이제 고정된 뭔가, 생명체에는 뭔가 고정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 또는 뭐 영혼,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생상이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살고자 하는 상이 아니고, 이게 이제 중국 자인화교,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 불교하고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자인화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자인화교는 아찌와와 지와라는 2개로 분류가 됩니다. 아찌와라고 하는 건 물질 세계를 의미하고, 지와라고 하는 영혼,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 영혼이 이 물질에 속박이 돼서 해탈을 못한다, 이런 이제 교리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지와라고 하는 영혼이 우리 몸속에 갇혀서 이제 해탈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몸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지와로 존재하는, 그게 해탈로 보는 이런 이제 교리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화라고 하는 건 영혼과 순수한 정신세계의 어떤 뭔가 물들지 않고 그런 이제 구현해야 될 그런 세계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영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지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뭔가 변하지 않는 우리 속에 우리 삶을 주도하는 자아라든가 계아라든가 또는 중생이라든가 또는 지화라고 하는 그런 영혼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교리를 갖고 있고 그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이건 없다라고 부정하는 이런 거는 너들이 이런 나라는 상이나 사람이라는 상이나 중생이라는 상이나 지화 그러니까 영혼 또는 뭐 이제 명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실제 이제 영원한 뭔가 정신적으로 영원한 그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이제 보살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건강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이 있는 사람은 즉 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아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 상, 그러니까 자아로서 가질 수 있는 되게 대표적인 그걸 드러냄으로써 자아와 관련된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 이 존재는 가장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장 이제 그 놓기 힘든 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가래죠.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존재감, 이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욕망 같은 경우는 아란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굉장히 인간 본연의 어떤 번뇌, 생명체 본연의 번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이 이렇게 이제 딱 나타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라는 존재가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다 아상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마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이 나라는 인식, 그러니까 나라는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존재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확정하는 그런 자아에 대한 견해, 이런 사견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더 남보다 뛰어나야 돼.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이런 식의 자만, 그러니까 이제 자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상,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아상을 버리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발전돼서 나타나는 번뇌가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이제 나라는 인식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그런 것이 중에 하나가 자만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를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인식,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고 싶고, 그거보다 이제 우월하지 못하면 또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이제 나라는 거에 대한 이런 이제 나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들로 발전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사실 이 자만이라는 게 인간에게 정말 많은 이제 그 고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자만을 통해서 또 이기심도 작용하고, 이 자만이 있으니까 항상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잘났으면 우쭐하고 못나면 또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상이 나중에 이제 좀 왜곡되다 보면 이것을 실체화하다 보면 자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는 걸 조금 같이 살펴보면요. 아상과 자만은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자만은 이제 팔리어로 마나라고 하는데 이 마나의 원래 원어 뜻이 뭐냐 하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를 생각하다,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나라고 하는 건 이제 번역할 때 자만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막 이렇게 좀 잘났다고 하고 이런 쪽으로 보통 해석하기 쉬운데 원래 이제 번역어가 뭐 마땅찮아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마나라는 뜻은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자만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자만이 나타나는 형태가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나가 있으면 또 남도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있게 되죠. 원래는 이제 그냥 조건 따라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나라는 독립된 존재가 있고 타인이라는 독립된 존재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자만이 나타난 형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우월해. 이렇게 이제 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어. 저 사람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저열하게 생각하는 이게 또 하나가 있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그냥 똑같다.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똑같다.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또는 동등하다, 저열하다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용어만 갖고는 사실 저열함 이런 의미가 잘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마나라고 하는 이 자만은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봐도 뛰어나요.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나와 남이 보편적인 평가를 해보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자기는 뛰어난데 내가 남하고 뭐 크게 다를 것 없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는 자기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뛰어나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다 자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대개 이제 명문대 교수님들 중에서 유학을 못 간 교수님들이 사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열등감이 높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난 분인데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도 자만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제 보통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준인데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자만의 형태고. 또 자기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저열한 건데 저열하고 이제 뭐 좀 세간의 전반적인 평가로 보면은 좀 저열한 편인데 그거를 자기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자만의 형태다. 그래서 자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는 자만할 만해서 자만하는 사람도 있고 자만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냥 이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만할 수도 있다. 또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 사실은 자기가 충분히 뛰어나고 충분히 능력도 있고 한데 스스로를 비하해서 나타나는 그런 자만 형태도 있다. 그러니까 자만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쭐하고 자기를 우쭐하게 생각하고 우월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건방진 태도로 나타나겠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자만이 보통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형태가 허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자기 잘난 걸 보이기 위해서 뭐 되게 고급 자기 여건이 그래 안 된데도 고급차를 뭐 이렇게 외형적인 거에 치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자만에 나타나는 형태고요. 또 뭐 거만하고 열등감, 또 과대평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이 나타나죠. 일종의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얻은 거는 사실은 그 별거 아닌데 이거를 굉장히 부풀려서 굉장히 큰 것처럼.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 이제 빠지기가 쉬운데요. 수행상에서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을 너무 과도하게 그거를 평가를 해서 야, 내가 이거 뭐 정말 대단한 뭔가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과대평가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자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만하다는 거는 보통 이제 자기가 남들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거만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자만의 한 형태죠. 열등감이나 이런 거는 보통 진짜 자기가 뭐 이제 좀 부족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안 그런데 스스로를 비하해서 안 좋은 면만 자꾸 바라봐서 그런 거를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사견을 바탕으로 한 자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뭐 얻은 게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뭔가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제 위험한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사이비 이런 거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돛단에 빠뜨리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이제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삶에서 자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나면은 우쭐하고 내가 조금 못나면은 또 금방 이렇게 좀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이제 굉장히 큰 괴로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아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자만이 생기고 또 이런 자만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요즘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그 아파트 경비원들이라든가 또는 뭐 백화점의 직원들이나 어떤 일반 카페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종업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제 그런 갑질, 소위 말해서 갑질, 또 뭐 이제 사장이 직원들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우월하고 너는 내 밑에서 일하거나 나 때문에 뭐 네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못하고 나는 우월하고 이런 자만이 굉장히 많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저열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하는 거. 이것도 근본적으로 자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허세도 많아지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자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하지만 그 반대로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자기보다 좀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러지만 이런 사람이 또 역으로 자기가 무시당하면 또 못 참습니다. 자기가 또 무시당하는 거에서는 엄청나게 남에게 그 화를 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심지어는 뭐 폭행을 가하거나 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왜 그랬냐 물어보면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자만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마음들이 이렇게 집착이 있는데 거기서 남에게 무시를 받으면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화를 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를 유발합니다. 화와 불만족. 이 자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외부에서 자극을 줘도 그걸 잘 못 참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에게 막 함부로 무시하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조금 무시하거나 자기 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못 참고, 이런 되게 이중적인 그런 이제 판단 기준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자만이 많다 보면은 항상 비교를 하는 거, 이제 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교 심리거든요. 나와 남을 항상 비교해서, 아까 말했듯이 조금 잘나면 이제 우쭐하지만 또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좌절감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고 질투하고 이런 식의 이제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심리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도 굉장히 강해지죠. 에고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은 그게 남에게 손해가 되든 말든 그걸로 인해서 나만 이익을 취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아주 그 나쁜 이기심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실제로 이제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우쭐하고 자기가 뭐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자만심이 실제는 동전의 칼의 양날과 그거와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남보다 좀 잘났을 때는 되게 그 우쭐하고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자기보다 또 조금 잘난 사람을 만나면 또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그게.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로 인한 고통도 크고 그걸로부터 벗어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자만이 강할수록 실제로 그 괴로움도 커진다는 거. 왜냐하면 뭐 그런 이기심도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큰 화를 내고, 또 항상 비교를 하니까 자만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아상이 강해져서 생긴 이런 자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는 것이 아주 이제 수행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상이나 자만, 특히 이제 이런 아상이 강해져서 생긴 이런 자만 같은 거를 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식,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외부 우리 정신작용이 일어나면서 접촉에 의해서 정신작용이 계속 생기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의식이 작동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뭐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서 그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냥 나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된 건데, 그것을 마치 실체화하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나라고 지금 주장하는, 인식하는 그것의 내용이 뭔가를 관찰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쭉 관찰해 보다 보니까 실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내 몸, 이게 이제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이제 뭐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온 이 정신작용, 그 느낌이라든가 또는 뭐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이것도 내가 그냥 과거에부터 이렇게 왔던 그 생각을
또는 의식작용을 전부 이렇게 통틀어서 기억한 그 기억의 집합일 뿐이다. 사실은 이걸 들여다보니까. 그냥 정신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이것이 계속 어떤 조건에서 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더라. 조건 따라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어떤 상황이 따르면서 변하면서 온 것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이거는 실제로 무상하고 항상 변하면서 있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 이제 통찰하신 것이 바로 고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와지라경이나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수레라는 것이 이제 이름이 있지만 수레가 있으면 수레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수레가 바퀴하고 뭐 이런 몸통하고 이런 것이 모여 있는 그런 부품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수레라고 이름할 뿐이지 실제 수레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질이나 정신 또는 정신을 좀 더 세분화하면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런 그 희노애락을 겪은 그런 어떤 부분이나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냥 나라고 이름할 뿐이지 실제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라는 인식, 나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지 개념이지 이것이 어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작용 또는 접촉에 의해서 생긴 또는 인식작용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이거는 실제로 무상하고 그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무하다. 이런 거를 이해한다면 이제 이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찰하는 과정.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실제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의 실제 내용이 뭔가라고 한번 관찰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그거는 또 이 조건에서 조건 따라 이 생각이 일어났다 또 사라지면 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나가는 연속이다. 변화의 연속이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고정불변하는 나라고 하는 모습은 없다. 변하는 모습, 계속 변하는 모습은 있지만 고정불변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인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인데 이것이 실체가 이런 조건 지어진 거라서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라는 그런 통찰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나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즐거움, 환영, 집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나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름 붙여진 우리가 마치 부품들이 모여 있는 걸 수레라고 하듯이 이런 나라고 하는 것도 물질과 정신이 조건에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편의상 나라고 붙였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즐기거나 환상을 가지거나 집착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이제 자만이라든가 이런 잠재 성향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상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 아상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생된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게 사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해로운 법들은 다 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사실 다른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식이 전도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나라는 것이 있다고 나라가 있다 또는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식의 전도인데 이것의 본질이 조건 지어진 것이고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과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이 생각이 벌어지고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통찰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실체화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그 왜곡된 소위 말해 전도된 인식이 바로잡아진다. 그러니까 전도된 것은 이것을 아가 있다고 생각하던 그 인식,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무상에 대한 인식으로, 무아에 대한 인식으로, 바로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영원하다는 인식,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인식은 무상에 대한 인식으로 바로잡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그 행복이다. 이 태어나는 것 자체,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는 이런 것도 괴로움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게 돼서 인식의 전도, 인식의 왜곡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아란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인식의 전도는 아란이 돼야 완전히 벌어지죠. 견해의 전도는 우리가 수다원만 돼도 벌어지지만 인식의 전도는 아란이 돼야 완전히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상이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이런 고성제에 대한 통찰 또는 무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만도 약해지고 그러면 이 자만으로 인해서 일어나던 괴로움들도 서서히 버려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괴로움이 점점 없어지고 괴로움도 약해진다. 그러니까 아상이 강할수록 괴로움은 커지지만 아상이 약해질수록 괴로움은 점점 약화되고 적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상을 버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는 이제 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자만, 이 아상과 자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버리는 무기는 일단 자만의 그런 위험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통찰을 해야 됩니다.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쓸데없는 고통을 일으키느냐. 뭐 우리가 얻는 건 조금 우쭐함밖에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잘났다고 막 하다 보면은 실제 자기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막 허세를 부리다 보면 그게 깨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허황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잘난 체하다 또 남들 좀 잘난 걸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질투나 이런 괴로움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살아보면은 별로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좋을 리가 없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지죠. 근데 이제 이런 아상이 약하고 자만이 적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좀 겸손하고 낮추고 남을 이렇게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괴로움도 훨씬 덜하죠. 항상 내가 나를 낮추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내가 막 나를 너무 과대하게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알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알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가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아직 설익은 거 설익었다고 인정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기는 이제 좀 겸손하고 남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불교에서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빨리어로 님마나거든요. 마나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을 이제 명확히 통찰하는 거. 아무 이득이 없다. 이거 해봐야 괴로움만 늘어가지 나에게 이득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상이나 자만을 버리는 되게 좋은 지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의 본질이 그냥 물질과 정신이 그 조건에 의해서 모여 있고 이것이 조건 따라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하면서 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잘났다고 자만해도 또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란이 돼서 더 이상 그런 괴로움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도 항상 겸손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나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다섯 무더기의 결합일 뿐이다. 마치 수레에 부품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수레라고 이름하듯이 이런 다섯 무더기가 모여있는 것을 그냥 나라고 할 뿐이고, 이 나라는 것은 이 다섯 무더기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의 요소가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이제 통찰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자만도 버려지고, 자만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벗어나서 그냥 내가 내 삶을 살고, 내가 이 살아가면서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고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유익한 마음만 일으키고 살아가면은 그게 이제 사실 우리 마음이 되게 건강해지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존감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가 무아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건강한 자아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무아에 대한 통찰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걸 통찰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나를 내세우거나 이런 것보다,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없다면 나한테 이제 내가 누구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통찰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마음은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나 어떤 나름대로 성격이나 이런 것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과거에 일어난 것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나름대로 사람마다의 어떤 성격이나 개성 같은 거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마음이 이어지는 그 속에 항상 유익한 마음들이 이어진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맨날 이제 좀 평소에 좋은 일,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도 되게 자존감이 높고 남들이 보기에도 계속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맨날 자기를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막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당당해 보이지만 속은 다 골마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워하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자기 진정한 친구도 없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건강한 자아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유익한 마음을 많이 일으킬수록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정신적으로. 마음도 건강해지고 실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맨날 좋은 일만,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수행도 많이 해서 항상 이렇게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게 되고 또 당당해지고 어디 가도 꿀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상이라든가 너무 강한 아상이나 자만은 오히려 괴로움이 나를 높이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괴로움이 더 많아지게 하는 거고, 아상이나 자만 이런 것이 약화될수록 오히려 마음은 건강해지고 괴로움은 적어진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사라진다고 약간 두려워하고 이런 그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소멸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이러는 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좀 본질적인 의미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거는 사실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있다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없는 걸 있다고 거머쥐고 있는 거지. 이거는 원래 사라진다고 말하면 안 되죠. 원래 없던 거니까. 원래 없던 거는 원래 없는 거지 뭘 사라진다. 이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무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아라는 인식이 사라지는 거죠. 아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나라고 내가 없는 나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만들어진 그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행에서. 원래 사실 우리가 고정불변하는 나라고 하는 건 원래 없었던 걸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라고 집착하는 그 인식,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을 깨뚫어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조건지어진 거고 그냥 이름일 뿐이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나라는 인식에 대한 집착, 그거를 거머쥐는, 그걸 즐기고 거머쥐는 그런 집착, 어리석음 이런 게 사라지는 거지. 사실 자아는 사라진다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럼 자아가 이런 인식은 사라지더라도 그냥 이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식은 있을 수 있고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간다 이러지만 이거를 실체화하지 않고 이걸 실제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의상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아라한들이 그럼 내가 너에게 법을 설해 주겠다거나 내가 뭐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속에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그냥 쓰는 거지 여기에는 이것이 아상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없다는 그 통찰은 절대 망각되지 않으면서 그거를 잊지 않으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의 요지는 이 아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건지어진 거다. 이건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접촉을 통해서 느낌과 인식이 일어나고 그게 또 생각이 벌어지고 이 생각이 막 분화되다 보면 만들어진 게 나라고 하는 상인데 이거는 조건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이 아상이 강할수록 고통이 많아지고 괴로움도 많아지고 이게 아상은 자만으로 이어져서 괴로움이 커지지만 이 아상과 자만이 약화되고 점점 버려질수록 우리가 이제 고통이 적어진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그리고 이런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은 좀 더 수행할 때 겸손해지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